자, 허페의 확률 모형을 통해서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요. 일단 개별 점포의 효용을 구해야 돼요. 예, 구할 때 요거는 거리의 마찰 개수인데 마찰 개수의 값은 줘요. 그러니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통상 여러분 시험에는 그냥 2를 줘요.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서. 근데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면 선생들이 낼 때는 이거 1도 줄 수 있고 2도 줄 수 있고 3도 줄 수 있을 거예요. A 점포, B 점포, C 점포에 따라. 그거는 이제 조건을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여기 개별 점포의 효용의 합계분에 개별 점포의 효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 개 점포가 있으면은 두 개를 다 구해서 합한 것분의 A. 세 개의 점포가 있으면 A, B, C분의 A. A를 구하려면 A를 넣으면 되고 B를 구하려면 B를 넣으면 되고 C를 구하려면 C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여러분들이 18번 문제 보시면 인구 10만 명의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죠.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을 적용할 때 대형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 객수를 물어봤어요. 단 마찰 개수의 값은 2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조건이 붙기 때문에 허프 모형에서는 기억해둘 게 도시 인구의 70%만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명 중에서 몇만만 7만 명만 이용한다라는 거를 이 그런 문제가 나오면 거기다가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인구 10만 중에서 몇 프로만. 그래서 여기다 이거를 지우고 7만이라고 이렇게 해놔야 돼요. 그래야지 착각하지 않아요. 다 계산한 다음에 10만 명 가지고 계산하면 틀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 자 A에 대한 면적이 얼마예요? 거리가 몇 킬로? 그럼 1의 제곱이면 1이죠. 그럼 얘 얼마예요? B를 보면 2만이죠. 거리가 몇 킬로? 2의 제곱이면 4죠. 그럼 얘도 5천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 집어넣게 되면 두 개의 효용의 합계가 만이잖아요. A 하면은 5천이잖아요. 만분의 5천 하면은 약분하면 10분의 5니까 0.5 몇 프로? 50%. 네, 그러면 7만 명 중에 얼마? 3만 5천 명. 그럼 50%하고 3만 5천 명 찾으면 되죠. 그러니까 답이 1번이겠죠. 근데 그 7만 명을 생각 못한 사람은 2번으로 갈 거 아니에요. 50%에 5만. 이거 흥분해서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드디어 내가 푸는 문제가 나왔다. 이건 가문의 뭐 저기다. 그래가지고 흥분해 가셔가지고 그걸 보지도 않고 2번을 찍으신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온 다음에 그분이 합격을 했어요. 합격을 했는데 이거 아쉽다고 이걸 맞췄어야 되는데 그걸 못 봤다고 막 또 어쨌거나 되신 거예요. 네. 그런데 옆에 19번 문제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또 조금 더 그런 거죠. 여기 C도시 있잖아요. A도시 있는데 거리 몇 킬로? 5,000평방미터죠. 여기 B 있는데 몇 킬로? 근데 여기 2만이죠. 근데 여기 인구가 30만이죠. 이 중에 몇 프로만? 60%만. 그러면 몇 만이냐면 18만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A로 50%, B로 50%죠. 네, 9만. 이건 뭐 똑같이 준 거니까. A가 5천이고 거리가 몇 킬로?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그럼 얘 50 나올 거고. 2만인데 20킬로 줬으니까 400이니까 얘도 50이겠죠. 똑같이. 여기다가 공 하나씩 더 붙여준 거죠. 네, 그러니까는 계산하면 몇 프로? 50%. 그러면 이제 여기 50%짜리가 두 개 나왔을 때요. 거기 20번 문제 있죠. 소비자가 이용하는 거주지 A지역이 인구가 1000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럴 때 이제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는 물어봤죠. 공간 마찰 개수는 2고요. 소요 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고 본 거죠. 허프는 이제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시간과 거리는 비례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5분을 그냥 5km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거기도 보시면 A는 그 면적이 얼마냐면 1000이죠. 그렇죠?
근데 거리가 시간이 5분이니까 5의 제곱이니까 25잖아요. 그럼 얘 얼마 나오겠어요? 근데 B는 얘가 1000이잖아요. 근데 얘가 10분이잖아요. 그럼 얘가 10이 나오죠. 그러면 얘 80%, 얘 10%죠. 여기까지 나오는 순간에 이제 빨라지면은, 왜냐하면 이거 계산하면은 두 개 더하면은 50이잖아요. A는 50분의 40이잖아요. 5분의 4니까 0.8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80%. B는 50분의 10이잖아요. 0.2니까 얘는 몇 프로? 20%. 그러면 1000명이잖아요. 1000명에 80%면 얘한테 800명 간다는 얘기죠. 얘한테 몇 명? 200명. 그렇죠? 그러니까 쇼핑센터 1에 대한 걸 따졌잖아요. 얘가 1이니까. 몇 명? 800명. 그 다음에 뒤로 넘겼더니 21번 문제 나오죠. 이게 작년 문제죠. 그러면 여기는 똑같은 거죠. 할인점 A, B, 그 다음 뭐가 있어요? C가 있는데 A는 500이죠. 면적이. 근데 거리가 몇 킬로예요? 5의 제곱이면 25죠. 그럼 나누면 얼마? 20 나오겠죠. 그렇죠? 20 곱하기 20 하면 이게 나오니까. 근데 얘는 300이죠. 근데 10이죠. 100이니까 얘 3 나오겠죠. 얘는 450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 15에 제곱하면은 225 나오죠. 2가 나오죠. 다 구했잖아요. 그럼 다 더하면 얼마? 몇 프로? 80%. 그래서 50% 아니면 80%라는 거예요. 배열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이 안 되시면 쓱 숫자 계산해 갖고 몇 프로를 50 아니면 80% 그렇게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요. 요령이긴 요령인데요. 거기 보면 이제 매상고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상고. 근데 거기 보면 4,000명이잖아요. 그죠? 4,000명인데 1인당 월 할인점 소비액이 35만 원이잖아요. 이거 14억 나와요. 그죠? 이거 50%라면 7억일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리 봐도 지문에는 7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몇 프로를 찾아가야 돼요? 80%를. 그죠? 그러면 2번 나와요. 계산하면. 그러니까 허프 모형이 어떻게 보면 좀 쉬워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번에 크게 맘먹고 이거 한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주다 보니까 50% 이렇게 주다 보니까 한계 다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한 해 쉰 다음에 이 양반들이 선택한 게 점포 3개를 주고 시장 점유율과 매상고까지 구하라고 준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저희들이 여름 때 됐을 때 이미 점포 3개로 놓고 연습을 시켰다는 거죠. 원래 다 연습시켜요. 3개 전까지는. 허퍼의 모형은 최대 7개까지의 점포가 들어설 수 있다는 가정이에요. 근데 아무리 쉬워도 7개까지 점포까지는 배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나오는 게 3개라고 가정한 거죠. 3개 정도. 그 정도만 하더라도 맞는 사람 반, 틀리는 사람 반 뭐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미 이제 이 전략도 노출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은 어려워요. 쉬운 사람은 쉽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되면 꾸준히 연습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선생님 요령을 알려주고 문제 자꾸 풀게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익혀서 이제 대충 뭐 암산으로도 가능하다 그러면 여긴 정리가 다 된 거죠. 그럼 선생님 걱정을 안 하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지대론에 대한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우리가 확인할게요. 22번 문제 가게 되면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대 이론 물어봤죠. 박스에. 예, 첫 번째 보면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석하고 토지의 수학 체감 현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넘겨서 138페이지 가보시면
문제 24번 있죠. 24번. 찾으셨나요? 예, 거기 1번 지문에 가시면 24번에 1번. 차액 지대설에서는 토지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하게 되며 수학 체감의 법칙을 전제한다고 돼 있죠. 근데 25번에 1번 지문을 내려가시면 25번. 그냥 그 밑으로 쭉 가시면 돼요. 자, 리카도는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봤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옆에 26번을 가시면 옆 페이지에 26번 옆 페이지에 21번 지문에 리카도는 비옥도의 차이, 비옥한 토지량의 제한, 수학 체감의 법칙의 작동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봤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계속 뭐를 주는 거예요? 지대를 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42페이지가 보시면요. 29번에 보면 지대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모두 고른 거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박스에. 이게 작년에 나온 거잖아요. 근데 기억에 보면 리카도는 지대 발생의 원인을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 현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기억은 무조건 맞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답은 일단 1번, 4번 중에 답이 하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주고 끝으로 하나가 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요. 153페이지 있죠. 거기 가면은 38번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와 있죠. 38번에. 4번 지문에 가면 리카도의 차액 지대설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파악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리카도 물어본 게 다 이거잖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대론 할 때 지대 발생 원인을 제일 먼저 노란색으로 쳐주는 거예요. 많이 쓰니까. 그거 이제 이름을 바꿔서 들어가면 무조건 틀린다는 얘기죠. 그게. 그러니까 희한하게 지금까지 그 지대론 했을 때 리카도의 지대 발생 원인을 틀린 지문으로 준 적이 없잖아요. 다 1번으로 일단 기본으로 채우면서 가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각 지대론에서 포인트 되는 거를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나왔을 때 그 포인트만 잘 봐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지대 발생 원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복잡한 건 안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보셨지만 어쨌든 간에 얘네는 문제에서 나온다고 봤을 때 차액지대, 위치지대, 절대지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얘는 뭐 알아야 돼요? 지대 발생 원인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 리카도의 차액지대에서는 지대는 경제적 잉여로 간주한다는 것 있죠. 네. 왜냐하면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 경제학자잖아요. 고전학파는 지대를 뭐로 본다? 잉여로 보니까. 그렇죠? 이게 달라지면 틀리는 거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죠. 차액지대설에서는 지대를 경제적 잉여가 아닌 생산비로 간주하였다. 그래서 틀리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는 기대하시면 돼요. 여기는 어디에 의해서? 비옥도, 수학 체감 현상 이런 거 줄 거고요. 그러면 위치지대에서의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얘는 어디서 찾았어요? 지대 발생 원인.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시장으로부터의 위치의 차이가 거리의 차이를 낳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 수송비의 차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송비의 절약분이 곧 지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 만약에 생각이 안 나면 제목을 보시면 돼요. 위치지대니까.
아,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 따라 지대의 크기가 달라지겠구나.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죠? 얘는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해야 안 해요. 이거 그대로 따라온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절대지대 있죠? 지대 발생 원인을 뭐로 봤어요? 제목이 뭐예요? 절대잖아요. 절대. 이거는 토지의 소유에서 비롯된 거라고요. 제가 늘상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가인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가장 큰 제도상의 차이가 뭐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잖아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을 하니까 개인이 그 땅을 소유했다는 얘기는 독점적 위치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뭐를 요구할 수 있다? 지대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지의 위치라든가 뭐에 관계없이 지대를 요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한계지에서도 지대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대의 상승이 곡물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 지대를 뭐라고 본다? 생산비로 간주하는 거예요. 가격에 영향을 주는. 지대가 상승해서 가격이 뛰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생산 요소 비용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포인트예요. 요것만 해도 문제 웬만하면 풀 수 있어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134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22번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지대이론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비옥한 토지의 양이 상대적으로 희소하고 수학 체감형에서 여기까지 나오면 그냥 리카도인 거예요. 뭐 더 볼 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답도 1번에 해주잖아요.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라고. 그 다음에 23번에 가게 되면요. 다음의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지대 물어봤죠. 27회니까 재작년에 나온 건데 첫 번째 지문이 뭐라고 했냐면 지대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받는 수입 의무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르크스 가서 찍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토지란 토지의 비옥도나 생산력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토지의 사유화로 인해서 발생한다고 부수적으로 쫙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네 셋 중에 얘하고만 지금 현재 박스로 나왔어요. 안 나온 게 얘만 안 나왔는데 근데 제가 추정하기에는 얘를 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면은 그 양반들이 고립국 이론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이 지대 개념이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누구나 예상할 거 아니에요. 나오면 이제 위치지대일 거야. 근데 아무리 봐도 위치지대 놓고 고립국 이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또 쓰러지는 거죠. 아, 그 인간은 위치지에서 나온다는데 위치에서 안 나오고 또 고립국에서 나왔다고 또 타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해보는 거죠. 다 그런 거죠, 뭐.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자 24번에 가보시면 24번에 자 거기 보시면 1번의 차액지대는 아까 우리가 했죠. 2번의 절대지대설 나오죠. 토지 소유자는 최열등지에 대해서는 지대를 요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얘가 답이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절대는 말 그대로 무조건 지대는 성립한다는 거예요. 위치나 비옥도에 관계없이. 그리고 이 3번에 가면 튀넨의 입지 이론에 따르면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어디에 따라?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튀넨의 위치지대라고 안 주고 입지 이론에서는 이렇게 살짝 준 거예요. 왜냐하면 제목만 위치라고 나오면 금방 연상이 되잖아요. 아, 그렇지. 위치지대는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난다고 그랬지.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5번에 가시게 되면 이번에 위치지대설에서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라고 돼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교통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대가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5번에 가면 자, 독점 지대설은 토지의 소유 자체를 지대 발생의 원인으로 보며 차액 지대설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최열등지에 대한 지대 발생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독점 지대가 아니겠죠. 무슨 지대? 절대 지대. 제목만 바꿔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 자체를 기준 나오면은 무슨 지대라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지대. 자, 옆에 26번 가보세요. 26번은 지대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거 물어봤죠. 자, 거기 보면 위치 2번에 위치 지대설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지대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하락한다. 이유는 중심지에서 멀어질수록 교통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대로 지불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죠. 우리가 이거 튀넨의 위치 지대에서 지대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지대는 생산물 가격에서 뭐 생산비 여기서 수송비를 공제한 게 지대인데 이 이론에 의하면은 얘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비옥도가 똑같다고 보죠. 그러면 결국은 지대는 어디에서? 수송비에서. 그러면 고립국 이론상에 보면 도시 중앙에 시장 하나 있잖아요. 얘가 지대고 이게 거리잖아요. 그럼 시장부터 거리가 멀어지면은 뭐가? 수송비가 커지면 지대가 싸지죠. 근데 시장 안으로 들어오면은 수송비가 적어지니까 지대가 커지죠. 그러니까는 고립국 안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장에 가까울수록 지대가 비싸잖아요. 나가면서 지대가 어떻게 돼요?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땅에서는 비싼 작물을 심어야 된다고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가까운 곳에서는 집약적 농업이, 멀어질수록 무슨 농업이? 주방적 농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지문에 보면 절대 지대설에 따르면 토지 소유 자체가 지대 발생 원인이 되잖아요. 근데 5번에 갔더니 차액 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경제적 잉여가 아니라 생산비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리카도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고전학파라고 그랬죠. 고전학파에서는 지대를 뭐로 간주해요? 인식을. 잉여로. 이렇게 답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27번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푸른 거 기억하시나요? 27번? 여기 보시면 고개 튀낸에 요거 따르라는 거거든요. 요걸로 계산하라고. 거기 문제를 보시면 쌀, 우유, 사과 세 가지 상품에 1000평방미터당 연간 산출물의 시장 가격, 비용, 교통비용을 나타낼 때 생산지와 소비되는 도시까지의 거리가 19km인 지점에서도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을 물어봤잖아요. 몇 킬로 지점? 네. 그러면 자 거기 쌀을 보시게 되면 쌀의 생산물 가격이 얼마냐면 시장 가격이 150만 원이죠. 근데 생산비가 얼마냐면 70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 빼주죠. 그 다음 뭐 빼줘야 돼요? 수송비. 그러면 수송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몇 킬로 지점에서도 이윤을 낼 수 있는 19킬로죠. 그러면 19킬로인데 킬로당 여기는 교통비용이 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얼마? 19 하면 얼마 나와요? 95만 원 나와요. 이게 그러면 150에서 70 빼면은 80이죠. 여기서 95를 빼면은 얘는 마이너스 15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쌀은 이윤이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할 거잖아요. 그럼 답이 2번이라고요. 2번을 제외하고는 쌀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출제, 제가 누리 말씀드리지만 출제할 때 패턴은 이 세 개를 다 계산하라고 유도하는 게 아니죠. 세 개를 다 계산을 해서 값은 도출할 수 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쌀을 계산한 사람은 아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캐치가 돼야 되죠. 다 풀고 난 다음에 쌀이 아니네?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 풀고 봐야 되죠. 이게 참 눈썰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죽어라고 풀어놓고 난 다음에 쌀이네 이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출제하는 양반들이 계산 문제를 낼 때는 안에 다 의중이 숨어 있는 거예요. 1분을 넘겨서 푸는 거는 의도적으로 내는 거 아니고서는 다 요령이 숨어 있어요. 그게.
근데 희한하게 시험장에서는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끝난 다음에 들어오죠. 그게 문제죠. 그게. 이게 연습을 많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를 우리가 정리한 거고요. 자, 뒤로 돌아가셔서 밑으로 뒤로 142페이지에 가면 29번의 지대론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이게 작년 문제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풀었을 때 기억이 리카도가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리을에 가면은 마르크스는 자,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갖고 온다고 돼 있잖아요. 수송비의 차이가 지대의 차이를 갖고 나오는 거는 누구 지대? 그렇죠. 튀내는 위치 지대. 그럼 리을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답은 1번인 거예요. 기억은 맞고 리을은 틀린 거니까 기억은 들어가야 되고 리을이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네, 그건 답이 1번이죠. 그러니까 작년 문제 하여간 쉽게 줬어요. 쉽게 줬어요. 이거. 쉽게 줬는데 실력이 있는 분들이 계산 문제를 다 풀겠다고 덤비는 바람에 참, 작년에도 동체 합격한 젊은 총각이 있는데 학교를 평상시 학원에서 시험 봤을 때는 거의 뭐 1등 뭐 이랬었는데 막상 시험 봤을 때는 60점을 간신히 넘긴 그런 부분이고 참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하시라는 얘기죠. 마지막에.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준지대, 이제 현대적 의미의 지대, 도시공간 구조 이론은 이제 그 뒤에까지 나와 있어요. 뒤에 넘어가서 도시공간 구조 이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하시는 걸로. 다음 시간에 하시면은 이제 정책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다음 주에는 여기다 해놔야겠네요. 알론소의 입찰지대부터 준지대. 그러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거 정책론하고 그 다음 주에 투자론 들어가고 그 다음 주에 금융론 들어가고 뭐 대충 하더라도 참 5월에 끝나기 참 4월에 끝나기 참 어렵겠죠. 5월달 초도 가야겠죠. 이게 그래. 뭐 초까지 가는 거는 뭐 괜찮은데요. 복습을 좀 해주시면 선생님이 또 힘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우리는 또 한 번 더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뭐 복습의 기미는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되면 참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잘 좀 해주시고 그냥 어쨌든 간에 하려고 그러면 단 몇 가지라도 좋으니까 이 가져가는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